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7월 16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오늘 핵심은 AI 규제와 AGI 전망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구글 코리아가 AI와 앱 생태계 통합 전략을 발표하며 소비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최근 AI 앱 생태계 통합 전략을 발표하고 소비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과 앱 생태계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AI가 국가의 소프트웨어와 기반 시설을 지키는 사이버 보안 요원으로 투입됩니다. 미국 정부가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민간 AI 기업과 협력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 공유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AI 기본법을 시행한 한국에서도 공공과 금융 중심으로 AI 보안 투자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전날 AI 기반 취약점 정보 통합 창구인 골드이글을 출범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일 첨단 AI 혁신 보안 촉진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골드이글은 정부기관과 AI 기업,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주요 기반시설 사업자의 흩어진 소프트웨어 취약점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체계입니다. AI는 코드의 이상 패턴을 찾아 취약점을 선별하고 이를 고칠 패치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2023년부터 2년간 진행한 AI 사이버 챌린지에서 AI 시스템들이 5,400만 줄이 넘는 코드를 분석해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취약점 63개 중 14개를 찾아냈습니다. 발견율은 86%였고 전체 취약점 중 43개에는 자동으로 보안 패치를 만들어 패치율 68%를 기록했습니다. 참가팀들이 패치를 제출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45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AI 보안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유료 금융 생태인식 등 국민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고영향 AI로 분류했습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관제센터에는 하루에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경보가 들어오는데 상당수는 실제 공격이 아닌 오탐이라며 AI가 경보를 선별하고 대응 방법까지 제시하면 보안 인력은 중요한 사고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토스 AI의 무분별한 공개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월가왕제인 다이먼 CEO가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에서 열린 펜실바니아 국방혁신서밋에서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토스를 개인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상 개인에게 탄도미사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엔스로픽은 미토스가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반 공개를 보류하고 제한된 기관과 기업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지난 4월부터 미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이 기술을 활용해 자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방어 체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이먼 CEO는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발언을 늘리고 있으며 지난 4월 연례 주주서한에서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해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관련 산업에 1조 5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UAE에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등 미국 기업에 적용됐던 규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의 가치가 수십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의 AI 칩 생산 및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UAE 시장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의 AI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데미스 허사비스국을 딥마인드 CEO가 미국 주도의 프런티어 AI 표준기구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허사비스는 AGI가 불과 몇 년 내에 등장할 수 있으며 그 파급력이 산업혁명의 10배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 규제 체계를 도입해 안전장치 후에 AI 이미지 워터마킹 등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기구는 SEC 감독 아래 운영되며 AI 업계가 재원을 부담하고 기술 전문가와 오픈소스 진영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프런티어 앱3 모델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평가 체계가 입증되면 미국 시장 배포 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AI 업계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으며 미 상무부가 엔트로픽 미토스 오 페이블로 모델의 수출 통제를 부과에 해제한 배경과 관련해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9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해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대규모 AI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과의 AI 협력 발표로 재팬 패싱 논란을 풀고 있습니다. 황 CEO는 일본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AI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 발표로 기존 논란에 대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티오리가 온디맨드 AI 모의 해킹 솔루션 진트펄스를 15일 출시했습니다. 티오리가 자사 AI 기반 취약점 탐지 플랫폼 진트의 온디맨드형 진트펄스를 15일 출시했습니다. 진트펄스는 AI 기반 블랙박스 모의 해킹 솔루션 진트 앱의 점검 성능을 그대로 담은 제품으로 개별 앱 애플리케이션 대상으로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대규모 상시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한 진트 앱과 달리 특정 애플리케이션 하나부터 기업의 상황에 맞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펄스는 맥박을 뜻하는 단어로 보안 상태와 취약점의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보안 테스트는 대부분 분기나 연간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 배포나 주요 업데이트 시 보안 공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진트펄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연간 계약 없이도 서비스 출시나 보안 인증 등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자산의 보안 맥을 즉각 진단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진트펄스는 소규모 팀을 위한 저가형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진트의 강력한 고성능 AI 엔진을 그대로 구동의 스캔 깊이와 진단질이 동의합니다. 단 한 개의 자산을 테스트하더라도 실제 공격 경로와 명확한 재현 코드가 포함된 최고 수준의 취약점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며 최대 3회까지 무료 이행 점검을 지원해 조치 결과까지 완벽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의 우위를 기업용 SSD와 시스템 메모리 영역으로 확장하며 메모리 제조사로서의 역할을 기술 동반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HBM4 제품군에서는 베이스 다이의 첨단 로직 공정을 적용해 HBM 스택과 로직칩 간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전력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체형 냉각 기술인 IHBM과 고객 맞춤형 커스텀 HBM 포트폴리오를 도입해 빅테크 기업의 칩 설계 단계부터 협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시스템 단위의 공동 개발을 이끌고 있으며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메모리 기업의 역할이 제품 공급을 넘어 고객 문제 해결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인프라 구동을 위해 HBM 외에도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SK 하이닉스는 192GB SOCMM2 양산을 시작하며 서버용 메모리 시장의 세대 교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이 지난 2월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 코볼 현대화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IBM 주가는 13.2% 하락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김인엽 특파원. 10번째 뉴스입니다. AI 로봇 확산에 따라 기능 안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AI 플랫폼도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용 컴퓨팅 기업들은 AI 연산 성능 경쟁을 넘어 기능 안전과 시스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개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실제 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시장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어드벤텍은 자사의 산업용 AI 플랫폼 MIC735가 엔비디아의 헤일로즈 AI 시스템 인스펙션 랩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시스템 안전성 검증 요구가 확대되면서 엔비디아 헤일로즈 AI 시스템 인스펙션 랩은 시스템 단위의 안전 설계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왔습니다. IEC 61508과 ISO 3849 등 국제 기능 안전 표준에 맞춰 플랫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검증이 완료되면 산업 자동화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안전 인증 절차를 준비하는 고객들이 개발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IC735는 엔비디아 IGX 토르티 5000 기반으로 설계된 산업용 AI 플랫폼입니다. 온보드 센서와 외부 센서를 연계해 시스템 단위의 안전 제어를 지원하며 외부 안전 신호를 처리하는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센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엔비디아 할라스펀 플랫폼과 다양한 AI 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KB금융그룹이 전통적인 금융 성장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AI를 그룹의 두뇌로 활용해 금융 영토를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압박과 가계대출 성장의 한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본의 이동을 영토 확장의 도약대로 삼고 있습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블랙록의 운용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블랙록이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총 운용자산이 15조 3천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랠리와 상장지수 펀드, 사모시장 등 대체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올 2분기에만 총 1920억 달러의 신규 투자금이 순유입됐으며 ETF 부문에 1780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2009년 바클레이즈의 ETF 사업 부문을 인수한 이후 ETF 부문 세계 최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모시장에서는 2분기에만 15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AI 관련 업종 낙관론에 힘입어 각각 15%, 21% 상승하면서 자산 가치가 불어난 영향도 컸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71억 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도 20% 급증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13.91달러로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고 조정 영업이익률은 5년여 만에 최고인 45.9%를 기록했습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공모와 사모시장, 기술 전반에 걸쳐 투자 환경이 재편되는 메가트렌드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사용을 학교에서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4에서 16세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17에서 19세는 이후의 교육과 취업에 대비해 AI를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술 선진국인 노르웨이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LGU 플러스는 2024년 이래 2년간 LLM 기반 상담 어드바이저와 룰베이스 상담, 타겟팅 ARS 등을 통해 전체 상담 연력의 33%를 확보했습니다. 서남이 상무는 비용 결감을 위해 사람 중심 AICC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아르고스 아이덴티티가 4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아르고스 아이덴티티는 AI 기반 검증 자동화 기술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300만 달러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스톤브리지와 본앤젤스가 공동 리드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아시아 이지 캐피탈과 김기사랩이 후속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인증 보안 전문기업 아톤도 전략적 투자자로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누적 투자금은 5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확보한 자금을 AI 에이전트 기반 검증 자동화 서비스 옴니, 고도화와 미국 시장 진출, 핵심 인재 확보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르고스는 AI 기반 신원 인증과 문서 검증 기술을 제공하며 현재 전 세계 195개국 4,000종 이상의 신분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니는 다양한 문서를 AI가 자동 분석 비교 검증하는 플랫폼으로 금융과 커머스, 플랫폼, 프랜차이즈,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의 신원 인증을 넘어 AI 에이전트의 신원과 권한까지 검증하는 차세대 아이덴티티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아르고스는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미국 동부와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업무 자동화 확산에 따라 사용자뿐 아니라 AI가 수행하는 업무의 신뢰성 검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시장 확대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원규 아르고스 아이덴티티 대표는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사람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AI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권한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모건 스탠리의 이 4분기 순이익을 58% 급증시키며 실적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15일 올해 이 4분기 순이익이 5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5억 달러보다 58%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인 47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실적 개선을 이끈 주식 트레이딩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증가한 6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I 투자 붐으로 반도체와 빅테크 관련 거래가 급증하며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모건 스탠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5대 투자은행의 주식 트레이딩 매출도 모두 257억 달러로 집계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투자은행 부문도 AI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으며 매출이 약 60% 증가한 2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인 스페이스X 상장을 주관하며 확보한 약 1억 달러의 수수료도 포함된 결과입니다.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이어지면서 IPO와 회사채 발행, 대출, 주식 거래 등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가 확대되면서 투자은행들의 실적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AI 기반 검색 서비스 AI탭 이용자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과 쇼핑, 로컬, 콘텐츠 등 서비스 전반을 AI와 연결해 사용자들이 단순 정보 탐색을 넘어 구매와 예약, 후속 질의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탭은 단순한 대화형 검색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실행형 AI 에이전트를 지향하며 20년 이상 축적한 검색 기술과 블로그, 카페 등 사용자 생성 콘텐츠, 쇼정 데이터 등을 결합해 국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검색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탭의 일평균 지리수는 베타 서비스 대비 7배 증가했으며 사용자 1인당 지리수도 1.7배 늘었습니다. 일회성 질문보다 후속 질문을 이어가는 멀티턴 대화 비중도 확대됐고 전자제품 탐색이나 생활용품 비교, 패션 추천 등에서는 실제 구매 데이터와 쇼핑 리뷰를 종합 분석해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며 검색부터 구매 의사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60에서 70% 단축했습니다. 네이버는 AI탭을 중심으로 AI 서비스 간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AI 브리핑 하단에 AI탭 대화창을 추가해 핵심 요약을 확인한 뒤 후속 질문과 심층 탐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달 중에는 스마트렌즈와 AI 브리핑, AI탭을 연동해 이미지 검색 후 상품 정보 확인부터 구매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험도 제공합니다. 8월에는 네이버 부동산과 연계한 매물 추천 AI 에이전트와 웨일 브라우저, 전용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자산 정보와 실거주 후기 등을 종합해 맞춤형 매물을 추천하며 내일에서는 웹페이지 요약과 방문 기록 조회 등 브라우징을 지원합니다. 연내에는 검증된 유료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 AI 에이전트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카페의 실제 이용 경험과 병원, 영양제 검색 등을 연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광현 네이버 최고 데이터 콘텐츠 책임자는 AI탭을 통해 국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검색 경험을 제공하고 신뢰도 측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AI 서비스로 발전시켜 사용자들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업스테이지와 AXZ, 퓨리오사 AI가 국산 기술 기반의 풀스택 소버린 AI 상용화에 나선다. 3사는 퓨리오사 AI의 NPU RNGD 기반 인프라에 업스테이지의 대형 언어 모델 솔라를 탑재해 다음에 AI 요약 서비스에 적용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AI 반도체부터 모델, 서비스까지 국산 기술로 연결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AI 요약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옛 문서를 분석해 핵심 내용과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최신 정보를 반영해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특징이다. AXZ는 키워드 검색과 벡터 기반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 방식을 적용해 LLM의 환갑 문제를 최소화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퓨리오사 AI의 NPU가 대규모 추론 처리를 담당하고 현재 세계 노드 기준 하루 5억 개 토큰을 처리할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 설계해 글로벌 GPU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으며 NPU 도입 시 추론 비용을 50% 이상 덜감할 수 있어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개발 LLM 솔라를 통해 한국어 특화 성능과 경량 모델 기반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글로벌 빅테크 모델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모델 성능을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3사는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이건수 AXZ 대표는 현재 베타 서비스 중인 AI 요약은 전체 지위 규모의 20% 정도를 처리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는
고도화된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좋은 토큰 가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품을 확장하고 있다며 퓨리오사 AI 칩도 세대를 거듭하며 성능과 가성비를 계속 높여 글로벌 반도체 대비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AI 생태계에 대응하는 소버린 AI 전략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부터 모델, 서비스까지 국산화가 이뤄질 경우 비용 경쟁력과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19번째 뉴스입니다. AI가 앞으로 수주일 또는 무기한 작업할 수 있게 되면 모델을 평가하는 시간이 모델을 훈련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노엄 브라운 오픈 AI 연구원은 서울에서 열린 국제 머신러닝 학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AI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훈련 시간과 평가 시간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AIO2O는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과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IO2O는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아도2를 통해 금남시장 소상공인의 홍보 영상 제작부터 채널 개설, 업로드, 운영까지 담당하고 금남시장 운영에는 상임 참여, 유도와 현장 의견 수렴을 맡습니다. 소상공인 중 대다수는 온라인 홍보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촬영, 편집, 업로드, 운영을 직접 담당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좋은 플랫폼도 운영할 여력이 없어 콘텐츠 제작과 운영이 또 다른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도2는 AI 에이전트가 기획 제작부터 채널 운영까지 전주기를 대신 실행해 상권 홍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게 합니다. AIO2O 대표 안성민은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할 손과 시간이라고 말하며 금남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O2O는 소상공인을 위한 AI 하이퍼로컬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개발 국책과제와 창업진흥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AI 솔루션 공급 기업에 선정되며 GPT, 클로드, 제미나이 3대 AI 축구 승부 예측 캠페인 트리플픽으로 바이럴 콘텐츠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IBM이 AI 인프라 매출 하락을 이유로 주가가 하루 만에 25% 폭락했습니다. IBM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한 172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월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도 2.93달러로 전망치인 3.01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는 투자자 서한에서 매출 부진을 인정하며 다수의 대형 거래가 예상했던 일정 내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뉴욕 증시에서 IBM 주가는 전날보다 25.21% 떨어진 217.0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670억 달러 감소하며 IBM의 몸값은 2,05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68년 1월 3일부터 IBM 주가 데이터를 추적한 이래 5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추락이라고 전했습니다. 주가 폭락의 원인은 IBM의 AI 인프라 Z 시리즈 최신 제품인 Z17 판매 부진입니다. Z17의 AI 가속기는 신용카드 사기 탐지, 리스크 스코어링 등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온칩 추론에 특화된 기술로 은행들이 엔트로픽 미토스 같은 최상급 AI 모델 도입에 필요한 엔비디아 AMD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 기반 범용 AI 컴퓨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IBM은 주요 은행들이 Z17과 연동되는 소프트웨어까지 구매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구매는 단연 계약이 걸린 대규모 구매보다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고객사들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서버, 스토리지, 메모리 등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를 서두르면서 Z17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구매가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슈나 CEO는 공급망 관련 영향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자본 지출 우선순위 대조정이 어느 정도일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챗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등을 자유롭게 오갔다. 실제 팩트챗의 토큰 사용량을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부분을 차지했던 챗GPT 비중은 올해 들어 감소한 반면 클로바는 꾸준히 늘어나 처음으로 챗GPT를 앞질렀다. 23번째 뉴스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서와 논문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며 미국 대형 출판사와 작가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세트 출판사와 생게이지 러닝, 엘스비어 등 출판사 세곡과 작가 스코터로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구글이 구글북스와 구글 학술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제공받은 수백만 건의 도서와 논문을 제미나이 학습 데이터로 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색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AI 모델 훈련에 활용해 계약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료 결제 이후에만 열람 가능한 콘텐츠와 해접한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자료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출처를 숨기기 위해 저자명과 저작권 고지 등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제미나이가 맨큐의 경제학의 목차 구성과 배열을 그대로 재현하고 일부 단어는 원문을 거의 동일하게 출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코터로의 소설에 대해서는 책을 사지 않고 읽을 수 있게 요약해달라는 요청에 등장인물 소개와 결말을 포함한 약 2,000단어 분량의 상세한 줄거리를 생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AI 학습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작을 단순 복제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변형적 이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구글이 자사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출판사와 스코터로는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유사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은 이와 별도로 2023년 작가와 시각예술가, 개인 창작자 등이 제기한 AI 학습 관련 저작권 소송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픈AI 역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사와 미국 작가조합 등으로부터 저작권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은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조율 중입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의 AI 서비스 챗GPT가 오전 8시 57분부터 약 40분간 접속장애를 겪었습니다. 챗GPT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메신저 연동 서비스까지 이용이 불가능했고 로그인 실패와 접속 끊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침 시간대에 불편이 커졌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따르면 대화, 로그인, 앱 검색, 이미지 생성, 파일 업로드 등 총 15개 기능에 영향이 있었고 챗GPT4 카카오에서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챗GPT를 실행하면 네트워크 연결 오류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오픈AI는 오전 9시 30분에 영향을 받은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류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이나 서버 시스템 오류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이 홈쇼핑 산업의 제작 방식과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영 홈쇼핑은 AI 모델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하며 제작비를 줄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해 콘텐츠를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홈쇼핑 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입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AI 응용 서비스 산업이 브랜드 보호부터 법무 회계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9천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AI가 제품 탐색과 비교,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에이전틱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색 엔진뿐 아니라 챗GPT, 퍼플렉시티,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를 통해 브랜드 정보를 탐색하고 제품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소프트뱅크가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와 야스카와 전기 등과 협력해 형태가 변하는 물체를 짚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로봇이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은 일반적인 물체를 잘 다룰 수 있지만 형태가 변하는 물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의 GPU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작동하는 옴니버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로봇 작업을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피지컬 AI 기반 모델도 이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로봇 공정을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한 뒤 실제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로봇의 움직임은 야스카와 전기가 담당하며 이 회사는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변형 가능 물체 조작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로봇이 전선 묶음을 상자에 담는 동작을 카메라와 센서로 수집해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면 생성형 AI가 이를 기반으로 추가 데이터를 학습시켜줍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모델을 개선하고 성능을 평가합니다. 소프트뱅크는 이 방식이 실제 도입 전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프트뱅크 관계자는 피지컬 AI 산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야스카와 전기와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프트뱅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피지컬 AI 개발 사업인 노에트라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올해만 3,873억엔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경제학 고전 맹큐의 경제학의 목차를 그대로 출력하는 일이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는 소송이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아세트, 생게이지, 러닝, 엘스비어 등 출판사 세 곳과 작가 스쿠터로는 지난 10일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구글이 상업적 이용을 위해 제미나이를 학습시키기 위해 수백만 권의 책과 학술지 논문을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저작권 관리 정보를 고의로 삭제했으며 이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미나이가 간단한 프롬프트에도 주요 저작물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점도 소송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출판사들은 이 사건이 문학산업과 저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글 외에도 빅테크 기업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사례 중 하나입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SK의 채용 연계형 AI 교육 프로그램이 울산에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SKAX와 울산과학대학교가 울산과학대학교 동부 캠퍼스에서 스칼라 울산 캠퍼스를 개설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이던 프로그램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운영됩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이 15일 개막하며 인공지능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자본을 유치할 미래 해양도시 인천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주시연 현대차 기아 상무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피지컬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에 스며드는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올게요.